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야구의 많은 추억과 역사를 담은 공간이죠.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이 오늘 재개장식과 함께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포츠와 휴식이 공존하는 공원형 도심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으로 진행되는 대구 복합 스포츠타운 프로젝트의 큰 틀 가운데 하나가 완성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의미의 현장을 서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이 오랜만에 야구 팬들로 북적입니다. 2015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마지막 시즌 이후 잊혀질 뻔했던 이곳이 오늘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 공간의 역사와 함께한 스타들도 오늘 재개장을 환영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프로까지 여기서 야구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의 삶이자 고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롭게 대구 시민 야구장 개장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야구인으로서 참 뿌듯하고. 1948년 개장 이후 여지껏 야구장의 기능을 지켜낸 국내 가장 오래된 야구장인 시민운동장. 내외야 관중석이던 공간은 산책로가 조성됐고 이승엽 선수의 56호 홈런 조형물과 경기장 내부 기념품 전시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역사성과 시민과의 접근이라는 복합 스포츠타운 전체의 가치를 잘 담아냈습니다. 야구장이 개장되고 또 축구장은 전용구장으로 해서 올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민운동장이 도심 복합 스포츠타운으로 조성돼서 앞으로 우리가 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공원도 같이 만들어서. 이미 앞서 문을 연 유소년 축구장과 올해 여름 개장 예정인 스쿼시 경기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지만 이 공간의 양대 축은 오늘 문을 연 야구장과 올해 말 완성되는 축구 전용구장인데요. 우리 지역 야구의 성지 시민운동장 재개장과 함께 대구 복합 스포츠타운 프로젝트도 반환점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 801 아시죠? 대구 최초의 전문 공연 시설이지만 그동안 낡고 비좁아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문을 연 지 28년 만에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외관은 간직하면서 현대적 기술을 더해서 1년 뒤에 새 모습으로 문을 엽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 801은 1990년 5월에 화랑 정신을 이어받자는 의미에서 화랑 투구 모양을 본따 설립됐습니다. 28년 전 전문 공연 시설이 부족했던 그 시절 대구 문화예술인들은 이곳을 발판으로 활동하고 성장했습니다. 무대 예술에 있어서의 사실은 그 당시에 홀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801홀은 상당히 우리 음악인들, 예술인들의 참 중심이 되는 자기 발표하는 그런 것이었죠. 세월이 흐르면서 대구 오페라 하우스와 계명 아트센터, 대구 콘서트 하우스 같은 전문 공연 시설이 잇따라 들어섰고 801도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만 종합문화예술회관 형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대신 무대, 객석, 대기실, 로비 등 모든 공간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첨단화합니다. 까다로운 대관 문턱도 낮춥니다. 전문적인 공연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혹은 또 이제 막 그 전문가로서의 꿈을 가지고 그 날개를 펴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한테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 801은 오는 5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1년여 공사 기간을 거쳐 내년 8월 재개관 기념 첫 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늦게 경북 남서 내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월요일까지 내리겠는데 대구와 경상북도는 10에서 40mm,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3도를 비롯해 영하 2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16도를 비롯해 13도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후보 공천이 다음 달 10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 여론조사를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 동안 실시해 10일 발표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이나 그 이후에 후보 공천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방법은 책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5대5의 비율로 반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공천은 경선을, 서울과 경남, 충남은 전략 공천을, 나머지는 단수 추천이나 계속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65분 동안 방송되는 대구 MBC TV토론 시사톡톡은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2차 피해의 문제점과 대책을 토론합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을 폭로하는 피해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피해자를 상대로 가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역고소하는 경우라면서 관계기관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세심하게 실천해야 하고 성폭력에 대한 의식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2018 세계 뇌주간 대구 경북 행사가 오늘 대구시 동구 한국뇌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세계적 뇌과학 축제 가운데 하나인 세계 뇌주간 행사에서는 매혹적인 뇌의 미스터리라는 주제로 공개 강연과 뇌과학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세계 뇌주간 행사는 대중에게 뇌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2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에 현재 60여 개 나라에서 해마다 3월 셋째 주에 열립니다. 포항 한 아파트에서 넉 달 전 지진으로 인한 중대 결함이 추가로 발견돼 주민들이 대피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흥해읍 대웅아파트 1차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추가 정밀 점검을 한 결과 아파트 2개 동 모두 기초 부분 구조체에서 금이 가거나 잘린 곳이 추가로 발견돼 상대 등급을 불량 등급인 2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50가구 주민을 대피하도록 2주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대구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해 2월 대비 지난달 대구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40% 늘었습니다. 특히 대구의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 2월에 비해서 61%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거래가 평상시와 달리 줄었기 때문인데 실제 거래 건수는 예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 지원 공모 사업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개인예술과 예술단체를 332건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21억 4,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예술과 육성지원사업, 스타트업 지원사업 선정 결과는 오는 26일 추가로 발표됩니다. 성격이 비슷한 공공기관이 채용 날짜를 같이 잡는 합동채용제를 실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전국의 공공기관 67곳이 유사한 업무를 맡는 기관까지 같은 날짜에 필기시험을 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날 시험을 보는 방식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